안녕하십니까, 박승호입니다. 오늘은 알렉산더 제국과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의 패권을 가장 먼저 차지한 폴리스는 역시 아테네였죠. 아테네는 펠로폰네스 전쟁으로 인해서 스파르타에게 이제 패권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테베, 마지막에는 이제 그리스 북부에서 이제 성장한 마케도니아한테 그리스의 패권이 넘어갑니다. 마케도니아의 필포스 2세는 아테네 중심의 그리스 연합군을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이제 그리스의 패권을 차지하죠. 그 이후에 코린토스 동맹을 체결한 이 필포스는 실제로 이제 그 페르시아 원정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암살을 당하죠. 그래서 그의 아들이 동방 원정을 이제 계속 진행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집트를 점령하고 그 페르시아를 격퇴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다리우스 3세는 도망가는 처지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중앙아시아와 인더스강까지 바로 제국을 형성한 알렉산더는 소위 말하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정복한 대제국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중해에서 인도까지 동서 교역로를 넓히기도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그런 원정 이후부터 이집트가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로마에 멸망한 BC 30년까지 약 300년간을 우리가 헬레니즘 시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헬레니즘 시대에는 많은 이 동서 문화의 교류가 있었고 거기에서 나온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다 그러죠. 알렉산더 대왕은 그 정복지를 갔을 때 실제로 페르시아의 통치 체제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동방 군주제의 그런 체제를 유지합니다. 그러면서도 피정복민에 대해서는 그들의 그 관습과 전통을 중시하는 그런 정책을 펴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제 융합 정책을 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름을 따서 곳곳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듭니다. 특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나머지 여러 곳에 이제 그런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그리스인들을 이주시킵니다. 그래가지고 페르시아 사람들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서 문화의 교류를 추진했던 사람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다리우스의 3세의 그런 딸을 부인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그리스 문화와 이제 오리엔트 문화를 이렇게 융합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알렉산더 제왕은 아라비아와 아프리카까지의 그런 제국의 확장을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원정길에서 열병으로 이제 사망했다 그러죠.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 젊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죽고 난 뒤에 알렉산더 제국은 바로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로 이렇게 분열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알렉산더 제국의 형성 과정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헬레니즘 문화는 원래 오리엔트 문화와 그리스 문화가 융합된 문화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리스 문화는 폴리스적인 그런 아주 그 이 좁은 그 시야에서 또 배타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다면 바로 이제 대제국의 헬레니즘 문화는 아주 개방적이고 세계 시민적인 그런 그 문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개인주의도 발달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문화에서 가장 독특한 것은 역시 철학입니다. 철학에서는 이제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로 이제 크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을 했던 사람들은 실제로 이제 그 인간의 욕망에서 벗어나서 이성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주장했고, 그러니까 이제 금욕주의를 말하겠죠. 그리고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제 쾌락주의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개인의 그 마음의 평정을 찾아서 이 정신적인 쾌락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런 철학이 유행했던 것이 바로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제 스토아 철학이 이제 로마에 많은 영향을 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연과학도 발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제 물리학에서 그 아르키메데스라는 그 불의 원리를 찾아낸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자 유클리드의 계학이 있고, 그리고 이제 천문학에서는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지구의 자오선을 측정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아리스타르코스라는 사람은 태양 중심설을 주장했던 바로 이제 천문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인간의 그 관능적인 아름다움과 격정적인 그런 모습을 묘사한 조각품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헬레니즘 시대에 조각품 하면 세 개를 듭니다. 근데 그 세 개는 첫째는 바로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관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로 이제 밀로섬에서 이제 발견된 밀로의 비너스 상이 있죠. 두 번째는 라오콘 상이 있습니다. 라오콘 상. 라오콘 상도 마찬가지로 로마에서 이제 농부가 밭일을 하다가 이제 발견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바티칸 박물관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니케상 있죠. 승리의 여신상이라고 하죠. 그리스와 시리아가 이제 전쟁을 해서 그리스가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만들었던 니케상. 이 세 가지가 가장 유명한 이제 조각품이라고 그러죠. 근데 헬레니움 시대에 그런 문화가 인도까지 이렇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헬레니움의 미술이 인도의 이제 쿠산왕조 때 간다라 지방에 미술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헬레니움의 미술이 이제 간다라 미술을 성립시켰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 알렉산더 제국과 헬레니움 문화에 대한 공부를 간단히 해봤습니다. 근데 여담인데 실제로 이제 알렉산더의 그런 그 이 높은 수준의 지적 그 학습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이제 그 필리포스 2세가 알렉산드로스에게 이제 과외 선생을 붙여주죠. 그 사람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역시 훌륭한 그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